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구는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만 경북은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 환자가 5,600명을 넘어섰는데요.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태우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대구 경북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살 남성이 숨지는 등 80대와 90대 연령의 환자 3명이 숨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로 10명이 숨졌고요. 국내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치돼서 격리에서 해제된 환자는 20명이 추가돼 총 108명이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 환자는 대구가 4,694명, 경북 984명으로 두 지역을 합쳐 5,678명으로 늘었습니다. 윤 기자, 병상 부족이 여전한데요. 오늘은 충남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환자들이 입소했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 지역 경증 환자 300여 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충남 천안의 우정공무원교육원으로 입소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생활치료센터에 대구 환자들이 입소한 첫 사례인데요. 이곳에선 의료진 4명이 상주하면서 수시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악화되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대구 환자 가운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 환자는 1,700여 명인데요. 오늘 새로 들어간 환자까지 합치면 대구 전체 환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의료진 부족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700여 명을 조기에 임용해서 대구 경북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구의 확진 환자 10명 가운데 7명꼴로 신천지 관련 환자입니다. 이런 신천지 신도의 자가격리 해제를 두고 방역당국과 대구시가 다른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증상이 없으면 해제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대구시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첫 확진 환자, 국내 31번 환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지난달 9일과 16일에 참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이틀 동안 슈퍼 전파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방역당국은 1차적으로 두 날 예배에 참석한 교인과 교회 방문객 8,603명을 자가격리했습니다. 이들의 격리 기간은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해 예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3월 2일 0시까지였습니다. 대구시는 당시 바로 격리 해제하지 않고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1,600여 명만 해제했습니다. 무증상자도 검사해보니 양성이 나온다는 게 이유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7,000명 정도의 격리 기간을 오늘 밤 자정까지로 5일 늘리며 검사를 받으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직 800명 정도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조사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다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 확진율이 25%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달 16일로부터 3주가 지난 오는 8일까지도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해제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인 지침이고 이것이 여러 전문가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라는 점, 현재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구시는 음성 확인 후 격리 해제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만의 방침이라며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 1,900여 명이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바로 옆에 있는 이 청도 노인요양병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대남병원과 통로로 연결돼 있어 의료진과 환자 모두 격리돼 있었는데 이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보도에 손원민 기자입니다. 100여 명의 확진 환자와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 이 건물과 연결된 군립 청도 노인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청도 대남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군립 청도 노인요양병원에서 확진 환자 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대남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된 지난달 19일 이후 건물 전체가 폐쇄됐고 안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90여 명이 코호트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가 폐렴 증세로 숨졌고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은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검사에서도 환자 1명과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코호트 격리를 들어가면서 의료진들이 다 그 병실, 병동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밖에 노출을 전혀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락 배달해 주는 거 말고는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간 건 검체 채취하러 들어간 의료진 정도여서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는 61명, 직원은 29명입니다. 청도구는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했던 3명을 대남병원 3층 클린존에 격리했고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환자와 의료진에 대해서는 다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성주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보던 공무원이 쓰러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데요.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있을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성주군청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던 46살 공무원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결국 숨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건설과가 재난안전대책 본부이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고 본부를 운영하고 이 공무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자 물품 지원과 관리 등을 위해 비상근무와 야근을 계속했습니다. 대구에 우리 확진자 생기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일 10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아마 본인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난달 27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코로나19를 담당하던 40대 공무원 한 명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11년에는 경북 상주에서, 2017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업무를 하던 전남 곡성군 공무원이 숨졌습니다. 장시간 근무와 스트레스, 결국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게 공무원 노동조합의 지적입니다. 업무 부담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또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 높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는 기후변화와 난개발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신종 감염병 주기도 짧아지는 추세라며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대구, 경북, 공천 칼바람 예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강도 높은 불출마 압박에도 끝까지 버티던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정태혁, 곽대훈, 김규환, 경북 김재원, 강석호, 백승주 등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 가운데 6명을 컷오프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정종섭, 장석준, 최교일, 김광림, 유승민 5명까지 현역 의원 11명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구 중남구 곽상도, 서구 김상훈, 달서을 윤재옥, 달성 추경호, 경북 김천 송원석, 영천 청도 이만희 의원은 단수 추천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수성을의 주호영 의원은 수성갑 우선 추천으로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북구갑에는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달서갑에는 이도화 전 의원, 달서병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안동에는 김영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구미을에는 김영식 전 금호공대 총장, 영주 문경 예천에는 황헌 전 MBC 앵커, 상주 군위 의성 청송에는 이미자 의원이 단수로 추천됐습니다. 진작부터 예고된 대구 경북 물갈이가 현실화됐지만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으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 공천이 이제 일정 정도 마무리되는 수순에서 나왔기 때문에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탈당을 할 수 없는 국면에 놓여 있다. 대구 동구갑과 경주 등 9곳은 경선을 거치도록 했고 포항, 북, 남 2곳은 보류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6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구미 이 사업장 무선사업부 직원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내일까지 폐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확진 환자가 일한 층은 오는 8일까지 폐쇄할 예정이지만 시장 공급 물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내 생활복지시설 581곳 전체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다음 주에 시작되는 가운데 이철우 지사가 코호트 지침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코로나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법상의 응급조치권을 발동한 정식 행정명령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마스크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는 1인당 주당 2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돼 오늘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일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합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다음 달 개최 예정이던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58회 도민체전은 다음 달 17일 김천을 비롯한 11개 시군에서, 장애인체전은 4월 23일 경산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배포된 정보 지원 마스크를 훔친 혐의로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대구 북구와 서구, 수성구, 동구 일대에서 마스크 도난 사건 5건이 발생해 7명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